안녕하세요. 문해력 아카이브의 김효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사회와 과학 같은 정보글은 내용만 따라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글의 구조를 읽어야 이해하고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글쓴이가 정보를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방식을 말해요. 원인과 결과로 설명을 했는지, 뭐 둘을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했는지,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눴는지, 이런 설명의 틀이 바로 구조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이 구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바로 정리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고 버거워요.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뭐지? 하고 내용이 흐려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를 눈에 보이게 꺼내주는 도구 그래픽 조직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픽 조직자란 무엇일까요? 그래픽 조직자는요, 한마디로 글의 구조를 그림이나 표로 정리하는 틀을 말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될 포인트 하나가요. 그래픽 조직자는요, 그냥 뭐 예쁘게 만드는 그런 활동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사용할 때 애들은요, 계속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심어가 뭐지? 중심 문장은 뭐지? 어떤 게 중요한 단어들일까? 이런 관계들, 단어와 단어들의 어떤 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즉, 글의 정보들 간의 관계를 읽고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그래픽 조직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정보글에 그래픽 조직자가 꼭 필요할까요? 정보글은요, 이야기글 책과는 좀 다르게 정보들이 이렇게 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핵심을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나오는 설명을 계속 이어서 읽어야 해요. 중요한 정보와 뭐 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뭔가 스스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엔 좀 부담이 크다는 점이에요. 원인 결과 구조, 뭐 비교 대조 구조, 뭐 개념, 정의 구조, 분류 같은 그런 구조의 이름은 이렇게 알려주면 뭐 알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읽으면서 자동으로 탁탁탁 정리되지는 않죠. 그래픽 조직자는 이 그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요. 종이에 꺼내서 뭔가 막 정리하게 해주니까요. 이 순간부터 정복을 읽기는요.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정리하며 이해하는 읽기로 바뀌는 거죠. 그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래픽 조직자는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글이 있으면 일단 1차 읽기, 훑어 읽기를 한 다음에 아이가 어떤 전체적인 감, 그런 거를 조금 어렴풋하게 잡은 다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은 1차 읽기 이후에 뭐 2차, 3차 아주 자신이 여러 번 이 그래픽 조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몰라요. 모른 상태에서 글에 집중하게 되죠. 이것도 아주 커다란 장점입니다. 자, 초등 빈문학에서 정보글에서 그래픽 조직자는 거의 딱 세 가지 구조만 알고 시작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전 포인트,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 글은 비교 대조 구조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래픽 조직자를 그리기는 조금 버거워요. 처음에는 구조에 맞는 조직자를 부모님이나 교사가 먼저 제공하고 아이는 그 틀에 맞춰 내용을 채우게 합니다. 충분히 익숙한 뒤에 아이가 스스로 구조를 뭐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하거나 간단하게 스스로 그리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원인 결과 조직자에서는요, 과학이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에서 뭐 왜 그래? 뭐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온도가 올라가. 원인. 그러면 그 고체였던 얼음이 액체로 변해. 뭐 이러면서 원인 결과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칸을 나누고 아주 간단해요. 왼쪽 오른쪽이던 칸을 나누고 화살표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원인, 오른쪽에는 결과를 쓰면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 대조 구조입니다. 두 대상 그 이상을 설명하는 글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왼쪽에는 대상 A, 오른쪽에는 대상 B, 가운데는 공통점을 씁니다.
아이들은 이걸 채우기 위해 어때요? 글을 다시 확인하고 뭐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번 읽게 되죠. 그 결과 아무 생각 없이 읽어주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끓음, 증발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끓음과 증발의 각각의 특성을 차이점을 쓰고 가운데다가 공통점을 쓰면 우리가 단순히 뭐 끓는다는 거하고 증발한다라는 거가 어떻게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개념 정의 구조입니다. 초등 교과서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고요. 그 대부분은요,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근데 그 특징에 어떤 거는 뭐, 생김새, 크기, 색깔,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개념은 이렇게 포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리를 이렇게 조각조각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개념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석이란 무엇이야? 이런 개념이 나오면 첫 번째 항상 정의가 나옵니다. 화석은 뭐뭐야. 그 다음에 화석의 생김새는 어떻고, 화석의 뭐, 형성 과정은 어떻고, 화석의 종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핵심이 뭐고,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설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자, 오늘은 정보글의 구조를 눈에 보이게 정리해주는 도구, 그래픽 조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래픽 조직자는 아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구조대로 묶어주는 아주 유용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조직자는 아이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학습 도구라는 점 잊지 마세요.